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컴퓨터 게임 좋아하실 겁니다. 물론 저도 좋아합니다. 총 쏘기 게임, 전쟁 게임 이런 것들, 뭐 젊은 남자들한테 이런 장르는 무척 인기가 많은 게임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평소에 소위 종교적 병역 거부라든지 양심적 병역 거부 같은 개소리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군대 가기 싫어서 잔대가리 굴리는 애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원래 이게는 이제 저런 식으로 군대 빼려고 잔대가리 굴리는 애들이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을 그럼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검찰 측에서는 그 사람이 총 쏘는 게임을 즐겨 해왔을 경우에 그 온라인 게임 접속 이력을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중요한 반박 자료로 삼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즉 게임이라고는 해도 아무리 게임이라고는 해도 컴퓨터 게임 안에서는 액션을 그렇게 좋아하고 총도 좋아하고 살생을 충분히 오락적으로 즐기던 인간들이 뭘 그렇게 현실 군대 앞에서만 가면 집총 거부니 뭐니 이제 와서 깨끗한 척을 하느냐라고 이제 이런 논리를 검찰들이 그동안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런 짓거리까지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검찰 측에서 이런 눈물의 똥꼬쇼 반박 자료들을 내밀면 재판에 갔을 때 그것들이 나름 의미 있는 자료로 먹혀들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게임 접속 몇 회, 뭐 플레이 타임 몇 시간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안타깝게도 그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제는 판례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종북 좌파 정권이 대한민국 전체를 완전히 박살내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는 총 쏘는 전투 게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오락은 오락일 뿐이지 병역 거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개인의 양심을 앞으로는 좀 더 존중해주겠다라는 개같은 판례들이 2019년 새해 들어가지고 현재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쪽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분들은 그걸 잘 몰랐을 거예요. 판례들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군대 가기 싫어? 그래 가지마. 너 무죄, 너 무죄, 너 무죄. 가는 사람들만 등신호구가 되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와버렸어요. 얼마 전 대전지법에서는 병역 거부 등 20대 초반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서 무려 무죄 판결을 때려버렸습니다. 판사의 설명이 참 가관인데 논리가 정말 개판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일시적으로 총게임 좀 했다고 해서 양심의 진실함을 달리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에이 그 어린데 게임 좀 하면 어때? 그래 오구 잘했어 오구 잘했어 이 소리를 판사가 징병제 국가에서 성인 남성이 이유 없이 군대를 거부했는데 그 사람의 의견을 지지해준다는 겁니다. 제가 굳이 입 아프게 길게 열변을 토하지 않더라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 돌아가고 있는 꼬라지들 이런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하고 자유대한민국의 근간 뿌리를 뒤흔드는 행동인지는 여러분들도 나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설명 길게 안 해줘도 되죠. 이제 사법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쩌다가 요즘 이 지경이 되어버렸냐. 제가 두 번째 지금 검은색 네모박스 읽어드립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돼버렸냐. 그러니까 무려 대법원에서도 지난 11월에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무죄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무죄다라는 판결이 나와버렸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하급심에서는 종종 튀어보려고 하는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철없는 판결을 제멋대로 내리는 경우가 예전부터 종종 존재해 왔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그게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의 레벨로 고참 판사들의 레벨로 올라가면 최소한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들은 좀 어떤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정상적인 그 근본, 뿌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고등법원이나 대법원 레벨로 올라가면 이제 하급심에서 철없는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철없는 판결을 내밀었어도 그걸 전부 다 이제 그걸 커트를 해줬습니다. 병무청이나 검찰들이 항소를 해줬을 때 그걸 이제 전부 다 받아들여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는 좌파 세력이 대한민국 사회에 너무나도 깊게 뿌리 내렸고 그 인간들도 나이를 처먹고 기관장으로 승진을 하고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 요소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 사회 시스템의 전반을 좌지우지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짜로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가치 판단마저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다른 판례를 또 살펴보시면 대한민국 판사님들의 수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군대 입영 직전에 군대 입대하기 직전에 날짜 다가왔을 때 종교 의식을 받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돼가지고 병역 거부를 주장했어도 이것조차 인정을 한다는 판례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제는 내일 군 입대하기 싫으면 여호와의 증인에 가서 가입하고 예법을 받으면 돼요. 입교 예법을. 이게 실제로 무죄 판결이 요즘 하급심에서 나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소름 돋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종교적 병역 거부 판단이 나온 이후로 지방법원 판사들은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겠다. 130여 건 이상 마구잡이로 병역 거부하는 애들을 줄줄이 무죄 판결 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요 진짜 군대 묵묵히 들어가는 사람이 바보예요. 호구 등신됐습니다. 우리 전부 다 나라 지키고 군대 갔다 오신 나와 여러분들 전부 다 병신 됐어요 지금. 그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지금 심각하게 병이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이거예요. 법치 시스템 전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니까. 이럴 것 같으면 민주주의하고 법치를 왜 하는 거야.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말로 나 같은 놈이 독재하는 것보다도 못한 사회가 오고 있는 거야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 여러분들 한국 사회의 좌파 세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좌파는요 정신병이자 종교라니까. 이성과 논리가 끼어들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꾸 한국의 좌파 우파가 어딨냐느니 그런 이분법이 듣기 싫다면서 용어에 거부감을 느끼는 안타까운 중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시는데 그거는 진짜로 그 사람들이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좌파 우파는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현실에 입각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우파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좌파는 싹 다 비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진짜로. 우파 안에서 수준 낮은 웰빙 우파와 유사 우파가 있는 반면에 또 수준이 높은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똑똑하고 전문성 있는 우파가 존재할 뿐인 겁니다. 우파 안에서 더 뛰어나고 무능하고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좌파는 방향성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최소한 한국 사회에서는. 대한민국 좌파 세력은 정상이 아니에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안 돼. 지금 선진국에서도 그게 심각하긴 한데 좌파가. 한국 좌파 문제는 북한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좌파의 기득권들은요. 결국 전부 다 사상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서로 거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환경운동,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페미니스트, 그리고 정치적인 올바름, 과도한 PC주의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게임이 폭력을 조장한다면서 게임 규제하고 이런 것들. 그게 여러분들 다 좌파 사상이라니까. 여러분들은 페미도 잘못됐다고 게임 규제도 잘못됐다고 하고 이것도 잘못이다 저것도 잘못이다 문재양 마음에 안 든다 하면서도 선거 때 되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다고 자한당 찍을 거예요 형? 그래도 민주당이 낫지 이 지랄을 하는 거야. 페미 싫다면서 페미당을 찍고 전기요금이 좀 싸졌으면 좋겠다 누진요금이 싸졌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원자력 반대하고 그 지랄을 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뭘 잘 모르기 때문에 좌파를 지지한다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우파는 지가 우파라는 걸 아는데 좌파는 자기가 좌파라는 걸 몰라요. 과도한 환경운동, 페미니즘, 정치적인 올바름, 게임 규제, PC 규제, 그리고 병역 거부, 무죄 판결 때리고 이런 것들. 저런 애들은요 전부 다 서로가 거의 종교적인 수준과 믿음으로 동질성, 전우애로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간절히 지금 자기의 행동이 옳다라고 믿고 아름답고 이상적인 사회를 이제 만드는데 자기들이 기여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현실 인식 능력이 거세가 되어 있다니까. 쟤네들은 머릿속에 꽃밭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런 판결을 때리는 거지. 세상을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구조로 본다니까. 자기는 거대한 국가 공권력에 맞서서 저 아름다운 청년들의 개인의 양심을 존중해주는 그 판결을 때리면서 저 판사들은 오르가즘을 느낀다니까. 성적인 쾌감을 느껴요 저런 판결을 때리면서. 갖고 이런 거를 보면서 정말 거시적이고 현실 그 외교 국제 정세를 한반도 정세 전체를 내다보면서 열변을 토하는 나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은 지적인 허영심을 느낀다니까. 저 무지몽매한 대중들을 봐라. 내가 이렇게 개인의 자유, 개인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데 지급 편들어 주는지도 모르고 노예들이 족쇄 자랑한다. 자기들 군대 갔다 왔으니까 남들도 보내려고 한다.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 쟤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10년 전에 중고딩들 논술 토론대회 같은 데서 중고등학생이 개인의 양심을 존중해야 된다는 논리를 펼치면서 군대를 거부할 권리에 대해서 떠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개소리에도 과연 남들이 박수를 쳐주고 말 잘한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가짜 엘리트, 거짓 엘리트들의 수준이 정말로 비참한 지경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수능 고득점하는 기술, 공무원 시험 패스하는 기술 말고 정말 머리가 텅텅 비어버렸어요. 탁상공론을 일삼는 애송이들이 한국 사회에 꽉 들어차버렸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징병제 국가에서 그 진정한 양심을 판사 직간놈들이 무슨 수로 어떻게 규정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그냥
내가 간절히 가기 내가 지금 그냥 간절히 가기가 싫고 사람을 못 해치겠다면서 핑계만 대버리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런 식으로 국가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의무라는 게 마음대로 져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성질의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면 한 개인으로서 수행해야 되는 의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기 싫다고, 이 짐이 무겁다고, 내가 좀 겁이 많다고 해서 그 마음대로 내팽개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대는 누가 갑니까?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겁이 안 나는데? 뭐 힘센 사람은 총 맞으면 안 죽어요?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누구는 하고 싶어서 20대 황금기에 자기 그 20대 시절 황금기에 5분의 1을 버리면서 군대에 갔다 왔냐고. 무거운 국가의 의무는 누가 수행을 하냔 말입니까? 누구는 좋아서 수행했어 그걸? 나도 고생했으니까 너도 당해보라는 그런 유치한 논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심정도 인간이니까 일부 있을지는 모르지.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거시적인 차원을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나도 하기 싫었고 누구나 하기 싫은 일이지만 나 역시 아버지와 삼촌들이, 사촌 형님들이 군복무를 해주심으로써 그 사회 속에서 내가 보호를 받고 살아왔고, 나도 최소한의 염치가 있기 때문에 군대 가기 싫다고 도망도 안 치고 양심이니 종교의 자유 운운하면서 재판 소송 질질 끌면서 징징거릴 수도 있었는데, 내가 염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때가 되면 기꺼이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죽을 표정을 지어가면서도 그 족같은 곳으로 군말 없이 기어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그것만으로 대단한 거 아니에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는 그런 게 잘못된 거야. 여러 사람들이 의무를 수행해줬다고 해서 그 봉사와 의무, 신성한 의무를 당연시해. 남의 노동을 당연시해. 한국은. 그게 참 한국 사회는 잘못됐고 또 웰빙 우파가 정말로 나빴던 거죠. 우파가 무능력했기 때문에, 우파의 거짓 엘리트들이 무능력했기 때문에 저 쓰레기 같은 좌파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거대하게 뿌리를 내린 겁니다.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제 국방의 의무는 헌법적인 가치인데 판사 집까지 것들이 뭔데 개인이 군대 가기 싫다고 거부하는 걸 무죄 판결을 때린단 말입니까? 그게 바로 위헌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은 헌법재판소도 안타깝게도 문재인이가 꽂아준 좌파 성향 판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름이 돋는다는 거죠. 법치 전체가,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 전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래서 10년 전부터 제발 좀 좌파는 안 된다, 그리고 2년 전에도 저 사람들은 안 된다, 제발 저 사람만큼은 뽑으면 안 된다, 그렇게 곡소리를 냈던 겁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뭐 교과서에서 정치를 공부할 때는 뭐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눠져 있다, 삼권 분립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사법부는 그 세 가지의 부서 중에서 가장 힘이 약한 곳이고요. 어쩔 수 없이 한 국가의 중심은 행정부입니다. 여러분들, 행정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그 정부가 그 나라의 중심이에요. 그 정부가 이상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한번 형성해버리면 그 밑에 딸려있는 모든 사회 전반이 심각하게 변질이 된다니까요. 판사들 분위기도 정권 따라가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라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그래서 제발 저 사람들만큼은 안 된다고 10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안 된다 곡소리를 냈는데, 하지만 나와 같은 사람들의 경고와 목소리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외면했고 이제 우리는 그 대가를 슬슬 치르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나도 우리나라의 웰빙 우파 정당들이 너무 싫습니다. 그런데 그 무능한 웰빙 꼰대 영감님들조차 없으면요, 진짜로 내년 총선 이후에는 여러분들 나라가 망합니다. 진짜로. 내년 총선에 만약에 민주당이 한 200석 이상 얻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갖고 인이가 국회 반대 같은 거 다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100%, 200% 지가 추진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로 그때 나라 망한다니까. 10년 안 걸려요 여러분들. 저런 놈들 손에 들어있으면 나라 망하는데 진짜 5년도 안 걸린다니까.